안녕하세요. 1교시 교육학 정연입니다. 네, 저는 이제 윌비스 임용에서 교육학 1교시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은 1교시 교육학의 어떤 과목이고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하게 되실지 좀 약간 수다 떠는 느낌으로 왔어요. 저는 마음 편하게. 수업이 시작되면요, 진도를 나가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내용, 중요한 게 뭐고, 기출이 뭐였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바쁘고, 이제 학원 스타일이 선생님들이 임용이 공부할 양은 굉장히 많고, 시간은 지금 벌써 11개월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좀 그래, 교육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도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가 올해 새로 생겼는데 홈페이지에서 인강 수강하실 수 있고 지금 선생님 와 계시는 윌비스 임용학원입니다. 또 상담은 카카오톡 페다고지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데요. 자랑을 뭘 해야 되나요? 자랑을 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자랑을 하나 해볼게요. 특이한 걸로. 자, 만 6세의 아이부터 만 45세까지의 성인까지 가르쳐 봤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무슨 학력 이런 걸 떠나서 만 6세부터 만 45세까지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오셔도 이 교육학 이론을 그 수준에 맞게 이해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임용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임용 서술하는 이 임용 교육학 시험을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지만 초수 선생님도 있고요. 학교 다닐 때 교직 논술, 그러니까 교직 교육학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들으셔서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 그게 뭐였지? 내가 교육과정 이런 거 교육사회 배우게 했는데 뭐였지? 과목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찾아오세요. 막 선수 출신이신 분들도 있고, 뭐 메달이 있어서 임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결과는 비슷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상관없다. 초수여도 뭐 교육학은 1년이면 충분한 과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래서 교육학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성실성을 요구하는 과목인데 왜 그런지 또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한 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어떤 시험인가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좀 특이한 프로그램, 제 프로그램의 특이한 점 매주 쓰는 거예요. 괴로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매주 써야 되는지 그런 거 말씀드릴 거고, 최신 교육학 시험 경향이 달라졌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그 달라진 경향이 어떻고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인가요? 교육학 사용 설명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교시에 만나게 될 이 아이가 어떤 애냐.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게 될 시험은 이제 관심 있게 지금 오셨는데요. 눈빛에 이제 레이저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이 제일 생생한 눈빛이거든요. 이 눈빛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눈빛을 끌고 가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셔야 되냐면 11월 23일, 2024년 11월 23일 실시 예정인 2025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입니다.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강사로 살고 있는데도 이 시험은 참 깁니다. 2025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입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영화 제목이라고 해볼게요. 이 영화가 이제 요즘 개봉하는데 11월 23일 날 이런 영화가 개봉을 한다는 거죠. 그럼 등장인물이 누가 있냐? 첫 번째로 1교시 교육학이라는 애가 나와요.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이제 점심도 거의 못 먹어요. 간식만 좀 이렇게 먹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2교시 전공 A를 봐요. 그리고 전공 B를 봐요. 시간을 보셔도 얘는 60분, 90분, 90분이고요. 교육학은 공통 과목이고 전공 A, 전공 B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솔직히 정확하게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조연입니다. 교육학은 조연이에요. 저는 조연 배우를 만들어 드리는 거지 주연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연입니다. 그리고 전공이 주연이에요. 제가 조연을 가르치니까 얘만 빨갛게 크게 썼지만 얘는 조연입니다. 어디까지나. 자,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밖에 투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조연은 조연이야. 근데 조연으로 인해서 조연이 굉장히 연기를 잘했는데 조연이 너무 연기를 잘했잖아. 그리고 영화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씬스틸러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 교육학을 너무 잘 봐서 전공보다 뭐 2점, 3점 정도 그런 변별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보다는 전공을 잘 봐서 합격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조연이 연기를 너무 못하잖아요. 대본을 읽는 것처럼 줄줄줄 읽는 것처럼 연기를 못하면 그 영화가 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교육학은
전공을 선생님들이 전공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는 과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생각보다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교육학을 어떻게 시험 봤냐에 따라서 하루의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저는 이제 까마득하게 옛날에 임용고사를 봤는데 저 때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교육학을 보고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가방 싸서 나가는 문화가 있었어요. 요즘도 시험장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거는 사람의 기세를 가져가는 거예요. 1교시 교육학은 조연인데 조연은 영화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조연이래 놓고서 이렇게 세부 영역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교육학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도 열어보니까 세부 과목이 엄청나죠. 근데 교육학도 열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가 개정교육과정 총론까지 넣었는데 사실은 총론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9개, 영역이 8개의 교육과정 총론까지 하면은 9개 정도가 되는데 얘를 이제 올해부터 제가 어떻게 이름 붙이냐면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을 메이저 빅5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들은요, 시험에 출제가 안 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럼 시원하게 공고에서 빼주면 좋겠는데 공고에는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보긴 봐야 되는데 중요도는 굉장히 다르다. 빅5, 주로 빅5와 저와 선생님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안에서 점수가 다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책을 2권으로 쪼개게 됐는데 작년에는 책을 이렇게 한 권이면 너무 좋겠다, 단권화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보면 선생님들이 다 잘라서 가지고 다니세요. 제본을 해요. 그리고 이 한 권을 2권으로 늘려가지고 선생님들 공부량을 많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도 줄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상반기 때는 얘를 다 공부하지만 사실상 솔직히 하반기 때는 메이저, 빅5 위주로밖에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이제 올해는 2권으로 쪼개서 첫 번째는 이제 메이저 교재입니다. 이 보라색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교육과정, 평가, 행정, 방법, 심리가 들어있어요. 거의 여름쯤에는 얘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자르는 형태가 되니까 얘보다는 훨씬 가벼운 한 권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에는 사철학, 생활지도 및 상담, 교육, 사회. 얘는 공부는 하기 싫어. 근데 펼쳐보면 되게 많아. 안 보자니 불안해. 이런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총론도 파일로 드렸는데 결국에는 출력을 하셔서 보시기 때문에 총론에서 중요한 부분만 일체 발췌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담은 형태예요. 근데 이렇게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얘는 안 팔려요. 안 팔릴 거야. 얘는 별로 사라고도 제가 안 할 거예요. 이런 것도 파일로 다 있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부량을 줄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권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양을 줄이려는 노력의 하나이고요. 이렇게 왜 메이저와 마이너로 결정됐는지 좀 보여드리려면 이 표를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교육학 논술의 역사입니다. 2014년 하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전이죠. 2024년까지 시험이 쫙 열거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나왔고 문단이 뭔지. 그러면 이제 4칸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그러니까 초수 선생님들은 서론을 쓰셔야 되고 본론을 4개를 쓰셔야 되고 결론을 써야 돼요. 근데 서론이랑 결론은 연습하면 누구나 잘 쓸 수 있습니다. 연습은 필요하지만. 그럼 본론 4개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본론 4개가 있고 지금 시험을 쫙 세보면 13개가 됩니다. 그럼 13 곱하기 4를 하게 되겠죠. 13 곱하기 4를 하면 50이라는, 맞아요? 맞죠? 50이라는 숫자가 생겨요. 그럼 여기는 3개이고 여긴 5개이기 때문에 얘를 합쳐보면 다 4개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52개의 문단이 나왔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 중에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쫙 해보면 메이저에서만 65개가 잘못했네요. 잘못했어. 이거는 제가 수학을 잘못했네. 틀렸어. 뺐는데 이건 틀렸고요. 얘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2016년으로 지금 잘라보니까 2016년 이후로는 다 메이저에서만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 사회학이나 사철학이나 뭐 조금 생활지도 및 상담 이거는 다 2014, 2015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는 객관식 교육학이 객관식으로 있다가 주관식 논술형으로 바뀐 처음 약간 틀을 잡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빼고 나면 2016년부터는 싹
100% 52, 100% 메이저에서만 출제가 됐다. 자그마치 9년 동안. 선생님들은 이제 보시게 되겠죠. 확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학 교재를 배치했고 거기에 따른 강약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왜 매주 쓰냐? 선생님들의 수준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교육학 시험이 굉장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전공은 작년에도 전공을 했고 재작년에도 전공했으면 올해 전공이 좀 쉬워져요. 왜냐면 좀 한번 봤거든요. 내용도 알고. 근데 교육학은요, 작년에 시험을 봐도 올해 시험이 쉽다는 분은 없어요. 작년에 제가 18점, 19점 맞았으니까 올해는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볼래요? 쉬워요. 이런 분은 없어요. 그 특징이 글쓰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글쓰기. 글쓰기라는 것이 안 하면 이제 줄어들고 매주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몇 수이든, 뭐 수이든, 추수이든 지금 제 눈에는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거북이로 지금 보인다. 그럼 이제 거북이가 점수를 올리는 향상을 하려면 약간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달라진 점이 뭐냐면 작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미니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미니 모의고사가 뭐냐면 20점이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 쓸 때. 시험 보러 간 전주까지도 어렵다 그래요. 20점짜리 글 쓰는 거는. 글은 어렵잖아요. 글 쓰기 어렵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 누구한테 카드를 하나 못 쓰겠어요. 좋은 선물을 사서 카드를 쓰려고 하면 논술 강사하면 잘 쓸 것 같죠? 글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친한 사람한테 뭐 고마워 이거 쉽게 써지는 사람 있어요? 어려워. 펜도 이거 써야 될 것 같고 저거 써야 될 것 같고 글씨도 막 신경 쓰이고 그게 글쓰기거든요. 글쓰기는 굉장히 어렵고 베스트셀러 작가한테 물어봐도 글이 술술 써지십니까? 그럼 아니라고 할 거예요. 글 쓰는 게 어렵다. 이 문제가 어렵고 쉽고랑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는 이제 2분의 1 10점짜리 그러니까 한쪽짜리 문제로 연습했고 그 다음에 영역 모의고사로 갔어요. 영역별로 20점짜리를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다 합쳐진 시험과 같은 형태의 여러 영역이 합쳐진 실전 모의고사를 했는데 보니까 가장 어려워하시는 시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점프할 때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논문을 2개 했었어. 근데 본론을 4개 쓰려니까 2배가 힘든 거예요. 물어보면 2배가 아니라 3배가 힘들대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글이랑 똑같이 늘지 않고 더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계단을 좀 더 잘라서 2분의 10점짜리 모의고사를 1월부터 5월까지 연습하고요. 그럼 본론이 2문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본론 3문단. 기출 변형 문제로 해서 본론 3개의 서론이나 결론을 붙인 형태를 연습하다가 그 다음에 20점, 20점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좀 줄어들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왜 매주 써야 되냐? 힘든데. 이제 처음에 빨갛게 글씨가 써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과의 싸움인 시험이다. 전공은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뭐 틀렸다? 별로 없으세요. 몰라서 못한 거야. 안 하면 시간이 부족한 건 없었어. 근데 교육학은 꼭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부족했어요. 5분만 더 있었으면 결론도 썼고 뭐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쉽든 어렵든 이 6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정확한 글로 써야 돼서.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은 계속 시간을 맞춰보는 연습이 필요해서 이제 매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이제 개념. 교육학이 아까 방대한 양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달달달달 가져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개념이 잘 이해가 됐는지 계속 글로 써내보고 점검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두 번째는 논술인데요. 이게 채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공은 이게 답이면 답이고 틀리면 틀린 거야. 친구랑 안 바꿔도 강사가 전공 강사가 답을 주면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학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말이. 나는 분명히 이걸 정답으로 썼는데 채점을 받아보면은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뭐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해서 이건 이러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선생님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알아. 근데 그 다음에 또 몰라.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것 때문에 이해는 했지만 이게 글로 썼을 때도 정확히 나타나는지 점검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채점자가 3명이잖아요. 교육학 논술은. 근데 3명이 누군 점수를 주고 누군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평균 나중에 받아보면 몇 점, 뭐 18.33, 뭐 18.67 이렇게 점수를 받아오는데 채점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한테 가서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 뜻으로 이 글을 썼다니까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면 끝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글이 잘 보여지는지 그런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공에 투자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듭니다.
제가 교사 경력이 15년이고 사범대보다 저는 교육대학교를 학부 때 나왔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한 비중이 훨씬 높아요. 교육대학교나 유아나. 그래서 교육학에 대한 것도 자신이 있고 객관식 시험도 받고 뭐 시험이라고 하면 항상 시험은 뭐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죠. 자신 있는 분야야. 근데 제가 교육학을 정말 학생처럼 공부를 해보니까 월요일날 공부하고 화요일날 공부하죠. 강의 듣잖아요. 대부분 프로그램이. 그럼 수요일날 복습하죠. 안 끝나요. 목요일날 또 복습을 해야 돼. 그럼 금요일날 전공을 보게 돼요. 전공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학 양을 줄여가지고요. 월요일날만 4시간씩 제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 4시간 안에 글 쓰는 시간도 포함해요. 글 쓰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4시간을 투자를 하면 대신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 전공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는 최근 문제 경향인데 적용. 자꾸 적용하는 걸 물어봐요. 개념도 알고 장점, 단점도 외웠어. 개념도 외웠고 뭐 명칭도 외웠어. 근데 이걸 하면 왜 좋으냐고 물어봐. 이걸 하면 예측되는 어려움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적용하는 걸 물어보는데 적용하는 걸 어떻게 다 연습할 수 있어요? 모든 개념 연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글을 써보는 거죠. 이제 글을 써보면 내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매주 글 쓰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쓰는 이유는 기존의 과거, 2017년, 2018년 또는 객관식 때는 교육학은 알면 쓸 수 있었어요. 전공도 지금까지 그래요. 알면 풀 수 있다. 근데 교육학은 특이하게 쓰는 것이 힘이다. 아는데도 하다가 못 쓰면 시험지를 낸다. 쓰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쓰는 게 마지막 선생님들이 가져가셔야 될 미션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 매주 한 번씩 써보는 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써보는 게 좋았다고 처음에는 괴로워하시다가 그래도 4시간씩, 4시간씩 또는 5시간씩, 5시간씩 2번 강의 듣는 것보다는 글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4시간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 올해 이제 로고가 생겼는데 제가 여기다가 채점하는 1교시 교육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연필을 이렇게 다 세웠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써가지고 선생님이 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는 거, 채점하는 거, 교사로 가는 거 이런 것들 강조하고 쓰는 게 힘들다. 특이한 시험입니다. 전공 시험지를 만약에 시험 날 아침 7시에 선생님한테만 먼저 줬어요. 웃으시네요. 그런 일 안 생기는데.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 선생님이 훨씬 잘 보실 거예요. 전공은. 근데 교육학은요. 7시에 시험지를 줬어요. 아침 7시에. 다른 사람 9시에 주는데 선생님만 7시에 시험지를 이미 봤어, 문제를. 제가 학원하건데 똑같아요. 9시에 봤나 7시에 봤나 똑같아. 그러니까 쓰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은 쓸 수 있는 거고요. 아침에 시험 문제가 뭔지 봐도 못 쓰는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쓰는 힘이 길러져야만 접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그래서 이제 강의 평가인데 선생님들이 저에게 칭찬해 주신 거는 주로 첨삭, 많은 첨삭, 매주 첨삭, 모의고사 뭐 이런 건데 사실 저는 첨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채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 100일장에 나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고 소설가처럼 줄줄 쓰는 글은 필요가 없어요. 감점되지 않는 글만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건 정확하게 설명하면 첨삭은 아니에요. 첨삭은 아니에요. 첨삭은 이 문장이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는 게 첨삭이고요. 그거는 저도 해봤지만 논문 지도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걸요.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피드백이 2주나 3주가 걸릴 거예요. 근데 2주, 3주 있다가 그걸 주면요. 감흥이 없어. 문제를 푼 다음에 일주일 안에 피드백이 와야지. 틀린 게 신경 쓰일 때 답이 와야지만 선생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데는 충분하지만 첨삭과 채점 사이, 정확하면 채점이죠. 채점이다. 여기가 감점이다. 1점이, 2점이. 그리고 왜 감점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글 잘 쓰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안에 피드백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그럼 최신 경향이 어떤가? 올해 교육학이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자, 콧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좋았다, 막 이런 건 아니죠? 은혜로웠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학이 굉장히 어려웠다. 반응은 어려웠다. 이거 공부해서 내가 이거 풀 수 있을까? 공부를 더 많이 하면 그러면 더 잘 보는 걸까? 이것까지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최신 경향이 어떤지 좀 이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간추려 보면 이제 크게 보시면 개념 중심 문제가 있고 사고력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거라서 개념 중심 문제는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출해설을 여기다 안 넣은 이유는 이제 기출해설은 이미 유튜브에 찍어서 여기서 또 하면 반복돼서 이제 기출해설은 안 할 건데요. 학운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이게 새 주체가 들어간다. 주체가 누구냐. 자, 이런 거는 딱딱딱 전공처럼 들어갑니다. 6학년 애들도 가르쳐주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답이 정확하다는 거죠. 타당도, 2023년에 타당도의 명칭이 뭡니까? 내용 타당도입니다. 딱 떨어지죠? 뒷과 캐리에 무슨 단계에 뭐를 써라. 딱딱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개념 중심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명확한 답이 있죠. 그럼 정반대로 가보면 답이 다양해요. 답인지 아닌지 써놓고도 몰라. 나 이것도 답이야? 그럼 답이래. 저것도 답이야? 답이래. 도대체 답이 어디까지야?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너무 다양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이제 사고력 문제인데요. 똑같은 학운이 문제인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문제에서 학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면서 학생이 들어갔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을 물었어요. 좋은 점. 근데 그런 거는 써놓고도 이게 답인지 아닌지 이제 좀 찝찝한 그런 문제가 사고력 문제죠. 총평반인데 학생이 진단하는 방안을 물어보는 문제. 방안은 엄청 다양하잖아요. 이 학원에 오는 방안은 얼마나 다양해.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걸어올 수도 있고 전철을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타다가 전철을 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거 아니에요. 어제 와서 잘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정답인데 또 잘 보면 정답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어려운 실행 방안, 주로 방안을 묻는 문제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언제는 개념 중심, 언제는 사고력. 개념 중심과 사고력이 한 문제 안에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과거에는 이제 개념 중심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쵸? 그래서 2017년까지 좀 끊어보면 2017년 밑으로 문제들은 주로 개념 중심입니다. 객관식이었다가 이제 서술형이 됐으니까 개념 중심 묻다가 2018년부터는 교육하기 좀 어려워지고 시간이 부족해져. 그 이유는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급급급급급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막 붙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2023년에 다시 개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개념 중심이랑 사고력이 합쳐진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출제 경향은 평가원 맘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사고력이든 뭐 개념 중심이든 언제든지 막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돼요. 그죠? 둘 다 잘해야 돼. 근데 개념을 잘 공부해 두면 사고력은 사실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개념을 공고하게 천천히 잘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까지는 쉬운데 올해 문제가 어려웠다고 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경향들이 사실은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이제 시험을 본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낼 거리가 많아가지고요. 항상 새롭고 중요한 개념을 냈어요. 근데 보면 나올 만한 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이제 해가 쌓여서. 근데 2023년부터는 기출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처음에 이제 기출이야? 그럼 기출은 교육학 빼고 딴 걸 봐. 이랬다면 요즘은 기출이야? 그럼 이거를 변형하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는 현장형 문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법한 굉장히 새로운 현장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알아? 학교가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묻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이랑 저랑 같이 준비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중심 사고력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섞이고 막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현장형에다가 기출 변형이 들어간 이런 형태가 최신의 경향입니다. 복잡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24 능력 참조 평가 같은 경우에는 개념 중심으로 이번에 나왔는데 알고 보면은 기출 변형이에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나온 적이 없는데 개념을 잘 알면 쓸 수 있는 문제였지만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사고력이고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걸 전면으로 가져와서 문제를 낸 건 사실 현장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합격 전략 설명회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성실하면 합격합니다. 교육학은 성실하면 돼. 근데 성실이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같은 눈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이 제일 지금 좋으시거든요. 오늘이 제일 좋은데 이런 눈빛을 하면 쉬운데 이제 합격 전략 설명을 하니까 전략을 3가지로 좀 간추려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쓰자.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써보는 사람이 잘 쓴다. 많이 써본 사람은 지어서 써도 사고력 문제가 정답이 맞는다. 많이 써봤기 때문에 별거 어렵지 않다. 그거 뭐 맨날 하던 거, 맨날 모의고사 쓰던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쓰자. 매주 1회 교육학을. 작년 같은 경우 2023년에 제가 세봤더니 미니 모의고사가 총 17회에다가 5월 달에 한번 실전 모의고사 했어요. 그래서 18번 정도 영역별로 하는 거 10번, 실전이 18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합쳐보면은 45회 이제 플러스인데 여기에다가 서론 결론 쓰기 왔다 갔다 한 게 한 12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아프실 때 못 내고 뭐 이렇게 해도 웬만하면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50번 정도 저랑 답지를 주고받으신 거예요. 1년 동안. 어떻게 못 씁니까? 1년 동안 50번을 주고받았는데. 잘하겠죠. 이건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학원 강의 올 때 항상 바쁘기 때문에 김신혜 김밥을 먹어요. 그래서 김신혜 김밥을 햄 빼고 항상 먹어. 차에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김밥을 먹겠죠. 그래서 젓가락을 하지 못해요. 손가락으로 이제 먹으면서 와요. 그리고서 이제 바빠. 강의를 가야 되니까. 젓가락을 차 앞에 서랍을 열고서 거기다 젓가락을 딱 집어넣어. 탁 닫아. 그리고 김밥을 먹어. 죄송하지만 1년 동안 바빠가지고 차를 제대로 청소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임용이 끝나고 그 서랍을 딱 열어봤는데 젓가락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주섬주섬 대충 세봤는데도 45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주고받은 답안지가 거의 50개에 임박했다는 걸 몸으로 알았는데 세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올해도 40에서 50번 사이는 선생님이 저랑 주고받는다. 근데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우편으로 붙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요즘 세상이 좋아서 사진 딱 답안지 찍은 다음에 탁 보내시면 일주일 안에 답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이해한 것을 쓰면서 내가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걸 알게도 하고요. 또 몰랐는데 모르던 것을 문장으로 쓰면서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해해야만 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해하면서 쓰기도 하고 쓰다가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동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동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되게 인상도 찌푸리고 힘들어하는데 로봇은 쉬워하잖아요. 얘는 자동화잖아요.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이 임용 로봇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으로 이렇게 인상을 쓰거나 힘들거나 시간 조절을 안 하려면 자동화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동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방법은 없어. 많이 해봐야 돼. 공부에 왕도가 있는 줄 알고 오늘 오셨을 텐데 합격 전략 설명이니까 사실은 뭐 무슨 왕도가 있어요. 교육학 논술에 많이 읽어보고 많이 써보고 그죠? 그렇지만 전공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을 작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려면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주 채점 작년에 해보니까 요 선생님은 1점이었잖아요. 10점 만점인데 처음에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도 기특해. 1점이야. 빵점도 있어요. 빵점도 엄청 많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매주 낸 사람이랑 아직은 안 된 것 같아. 서론밖에 못 쓸 것 같아. 그리고 망설이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달라져요. 이름만 쓰더라도 무조건 내는 거야. 그럼 제가 알거든요. 이분이 어렵구나 지금. 그럼 제가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번 더 전화를 하고 한 번 더 연락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랬는데 작년 2월에 작년 6월 이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 공부는요.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반기에 어떻게 선생님들이 틀을 가지고 자동화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좀 재밌는 경우인데 여기도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여기도 잘 쓴 것 같죠? 여기는 또 문장이 더 길어. 더 길어. 근데 길었는데 4점이에요. 여긴 더 짧아졌는데 10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썼다는 거예요. 잘 쓰고 길게 쓰는데 답이 뭔지 알 수 없게 명확하게 못 썼는데 이게 2월 달인데 3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빨리 일어나죠. 원래 잘 썼었으니까. 이제 더 간단해지면서도 점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 분량에 관계가 없어요. 누구는 한 장만 쓰고 20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팔이 후들거리게 이 2장을 다 썼는데 점수가 13점 나옵니다. 그게 이런 차이예요. 핵심을 정확하게 짧은 글로 쓸 수 있는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봐줘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매주 쓰고요. 두 번째는 쓰면 뭐 하냐. 받자. 채점을 받자는 거죠. 채점을 받아야 됩니다. 매주 1회 채점을.
또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미니 모의고사는 한쪽짜리니까 제가 몇 장을 작년에 채점했을까? 계산기 돌려봤더니 2,928장을 채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영역 모의고사랑 실전 모의고사는 2장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돼요. 실제로 제출하신 것만. 그래서 1년 동안 몇 장을 채점을 했냐? 14,832장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아파요, 뭐 실습이에요, 이러면 뭐 ROTC 훈련이에요, 막 이러면 제가 또 나중에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15,000장 정도를 작년에 채점했다. 그죠? 근데도 이제 한 번도 펑크 낸 적이 없습니다. 날짜 다 맞췄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의 채점 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채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채점이 잘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만능 틀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편한 게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 문장이 편하다 그래도 내가 이걸 나한테 못 갖고 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해보시면서 나만의 만능 틀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건데 저한테 채점을 안 받아도 저한테 카톡으로 답안지만 매주 보내도 선생님은 늘 거라고 말해요. 누가 봐주는 거랑 누가 안 봐주는 거랑, 그죠? 산에 올라가는데 매주 등산을 하는데 산 위에서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쪽 산에 안 기다려. 그럼 기다리는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더 자주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육학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봐준다. 누가 내기만 하면 채점을 해줘. 이렇게 선생님들이 되면 이제 합격 동기부여가 되고요. 사실은 이걸 많이 쓴다고 해서 점수가 막 이렇게 수직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글쓰기가. 그러니까 수영에 비유하기도 하고 제가 화분 키우는 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조금 느는 거예요. 조금. 선생님들은 답답하시겠죠. 1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바로 안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나고 조금씩 계단처럼 오르죠. 계단이 올라. 안 오르는 구간이 분명 있어. 또 올라. 이걸 모아서 또 올라. 나중에 이제 여름쯤 되시면 달라진 걸 느끼세요. 별로 무섭지가 않다. 사고력 문제를 뭘 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주일에 이뤄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뤄진 거예요. 나중에 하반기 때 2번도 하거든요, 이 일을. 근데 한 번 채점을 한 걸 제가 다 담지는 못했는데, 이게 마지막, 이게 두근두근 시험 전주에 이제 채점을 받아서 내면 아이디를 가지고 점수를 쫙 해. 그래서 20점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여기 13점에 이제 가렸어요. 한 뭐 8.6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주 이렇게 채점해서 등수를 해서 성적, 최고점 몇 점인데 최저점 몇 점이고 전체 평균이 몇 점이고 상위 10%, 상위 25% 몇 명이 되셨는지 이거를 카페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꾸 보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인간화를 만드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순서대로 일주일 쫙 하는 거, 1년화 시키는 거 안 좋다고 하는데 성적을 오르게 하는 데는 이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아이디 바꿔달라고 연락하시는 분도 있어요. 창피하니까. 그럼 또 바꿔드려요. 아이디도 바꿔드려. 그래서 이것을 해보면서 내가 요즘 해이해졌는지 어쨌는지 참 이게 숫자가 알려줍니다. 매주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일주일에 한 번 시험 봤잖아요. 그럼 그 시험 중에서 제일 잘 쓰신 분. 모범 답안을 올린 거예요. 카페의 사례예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지금 16회 고땡이님이 지금 제일 잘 쓰신 거야. 그래서 여기 클릭해보면 그분의 답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자극이 되고 나는 감점이 됐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써서 어떻게 점수를 받았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 못 담았지만 제가 되게 힘들었던 거는 이제 고객님들이 많다 보니 수강생님들이 동일한 인물이 또 나타나지 않도록 눈을 뜨고 잘 쓰는 분이 너무 많아져 뒤로 갈수록. 그래서 뽑기가 어렵고 이분을 뽑으려고 하면 이분이 옛날에 한 번 했네, 저분 하면 또 저분도 했었네. 그래서 다 다른 분으로 지금 뽑아놨고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채점표를 받고 나 말고 잘하는 사람의 답안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올해부터 중요한데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면접 시뮬레이션 강의하고 면접 봐드리고 있는데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점은요. 전공이나 교육학이나. 그래서 보아야 돼. 그럼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 교육학 문제의 미래와 과거를 봐야 됩니다. 그럼 미래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행복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행복한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교육부에서 내보내는 매거진인데 그 안에 현재 학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보면서 현장형 문제, 사고력 문제에 되고요. 요즘 교육학 문제가 이게 면접인지 교육학 문제인지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면접이 확실히 쉬워요.
지금 1차 시험 중에서 보신 분 중에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공부 안 한다고 다 벌써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전화해서 이러지 말고 면접 강의를 들으셔라. 면접 강의를 빨리 이제 연간 패키지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넣어드릴 테니까 들어라. 왜냐하면 면접을 보고 나면 또 교육학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현재 행복한 교육을 이제 좀 더 강화해서 올해는 볼 거고, 이게 미래예요. 문제의 과거는 누구?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시험지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변형될 건지, 어떤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지. 그래서 이 시험의 과거와 미래를 같이 읽어보면 선생님들이 보는 눈이 길러진다. 행복한 교육 11월 달인 건데 11월 달, 12월 달 나오면 제가 다 밑줄을 그어서 올리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요. 이게 좀 양이 많아요.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 볼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선생님들이 꼼꼼히 보실 수가 없어요. 제가 얘를 이제 쭉 해요. 얘는 보지 마라. 지금 막 X 쳐져 있죠. XX 쳐져 있고 얘는 읽어라. 근데 왜 읽냐면 얘는 교권 특집호라서 무슨 면접 주제랑 연관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래서 얘를 간추리고 나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조금씩 더해갈 거고 수업에 기출을 왜 봐야 되는지 보여드리면 자, 올해 나왔던 잠재적 교육과정은요. 쭉 내려가 보면 2014년 하에 나왔던 잠재적 교육과정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 문제를 잘 풀고 이해했다면 응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능력참조평가 나왔는데요. 2018년 능력참조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념을 깊이 알면 할 수 있다. 또 있어요. 난리가 났죠. 화살표가. 타당도 형성평가 2023년 작년 문제의 형성평가는 2016년에 있네요. 타당도는 2017년에 있네요. 그죠? 지금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표에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완전 기출이네요. 그래서 기출이 조금 변형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관료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출 변형을 반드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지 커리큘럼을 빠르게 설명드려 보이면 이제 1월, 6월이었는데 1월, 5월로 이제 바꿨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었어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올케어반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무엇을 올케어하냐? 기본 이론 당연하겠죠. 초보 논술. 글쓰기에 울렁증 있는 분들 서론 쓰고 뭐 결론 쓰고 아주 자잘한 거 띄어쓰기 뭐 다 합니다. 처음에는 시조를 쓰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답안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다가 이렇게 쫙 시조 쓰세요. 그 옆에다 막 제가 빗금 그면서 양쪽 정렬하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나중에 90, 11월 되면 다 잘 쓰셔요. 제가 갖다 쓰고 싶은 만큼 미니 모고 보고요. 매해 채점하고요. 개별 상담하고 행복한 교육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올케어반 1월부터 5월인데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하루만 투자하자. 물론 숙제하고 복습하고 시간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 투자하는 거죠. 그 4시간. 쓰는 것까지 4시간이니까 인강 선생님들은 배속을 조금 빠르게 들으시잖아요. 그만 3시간 정도만 꾸준히 따라오셔도 교육학은 충분하다. 그렇게 안 하면 전공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인강, 직강이 동일해요. 똑같은 시간에 문제가 올라가고요. 여기서 푸는 시간에 인강 선생님들도 댁에서 이제 풀 수 있고 채점도 똑같아요. 올리시면 똑같이 받아요. 미니 모의고사 이제 설명드렸고요. 과제 안내.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도 있지만 서론, 결론, 본론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도 들어있고 이것도 피드백을 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계속 했더니 연결 문장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주제랑 연결하는 문장이 없으면 감점이 되거든요. 1점씩. 총 2점이 감점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끝까지 애먹는 분들이 있어요. 쉽긴 쉬운데. 그래서 그것도 올해는 2번을 넣었어요. 그렇게 2번. 그래서 얘네들도 다 개별 피드백이 있는 것들이고 한 문단만 써서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미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글씨를 잘 쓰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가져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무 잘 써가지고 질릴 것 같아. 너무 잘 썼어. 근데 이렇게 쓰는 분은 거의 없어요. 너무 글씨 잘 썼죠? 근데 요거에 연습하시는 거예요. 상반기 때는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론 하나, 본론 둘, 결론을 했죠. 그러니까 이쪽. 이런 것도 연습을 하고요. 제가 가져오진 못했지만 서론에 본론 하나, 본론 2개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어떤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서 반개짜리를 계속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정말 길어지겠죠. 주일에 교육학으로 전공 공부할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2번 강의를 듣는 거랑 1번 강의를 하는 거랑은 현장 경험을 녹여서 교육학 이론, 제가 15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학의 영역별 강약을 마이너와 메이저로 좀 정확하게 반영해서 학습 부담이 줄어듭니다. 6개를 올케어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달력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1월 2일 날, 4일 날에 무료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왜 얘를 무료 특강 하냐면요. 사철학이랑 생활지도와 상담은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최근 9년 동안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오실 힘이 없으셔. 이 영역을 가지고 내가 학원에 와야 된다는 게 힘이 없고 이 영역을 프로그램 안에 넣으면 갑자기 그날 아파요. 못 온다고 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래도 듣게 하실까 생각하다가 그래, 무료 특강이다. 무료 특강이면 올 힘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여기 윌비스에서 1월 2일, 4일 날에 2시부터 끝날 때까지, 영역 끝날 때까지 특강을 할 거고, 직강은 윌비스에서 들으시면 되고, 인강은 홈페이지에서 이제 무료로 인강을 할 거예요. 얘를 보시고, 얘를 초록색으로 한 이유는 보험 같은 거, 얘는. 이걸 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되죠. 저도 자동차 보험 들어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보험 들잖아요. 교육사 철학 생활지도 안 하고 굉장히 쿨해요. 안 해도 돼요. 9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시험 전날에 꼭 카톡 와요. 근데 안 나올까요? 나오면 어떡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게 무료 인강으로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쭉 보시고 이제 22일부터 교육과정 한 번씩 하게 되죠. 달력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직관적인 것 같아서 교육과정, 평가 쫙쫙 넘어갑니다. 행정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달의 마지막에 지금 학교는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이제 행복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보고 행복한 교육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같이 문제로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4월, 5월 이렇게 하면 심리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봤죠. 교육학 이론, 개념 이론을 다 봤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길어요. 1, 2월, 3, 4월, 5, 6월 하면 사실은 8주인데 8주 안에 거의 못 끝내요. 양이 많아서. 보강까지 하면은 막 10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좀 꼼꼼하게. 지금 트렌드는 외워서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알면 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걸 내가 정말 생각해 본 거야. 이게 뭐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능력 참조 평가가 뭐지? 계속 고민을 해봤다면 1월 달에 고민을 해봤다면 쓸 수 있게 나와요. 이게 뭔지 알기만 하면.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곱씹는 게 필요하다. 그럼 이제 6, 7월에 기출을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개념을 다 가지고. 기출이 좀 쉽진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풀고요. 제가 이름을 숨은 기출 찾기라고 했어요. 기출인 것도 있고 기출 변형인 것도 있고 이게 기출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우리 숨은 그림 찾듯이 좀 바꿔놓은 그런 변형 문제를 연습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개념 정리도 하고 기출문제, 기출 변형 모의고사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본론이 3개 들어간 모의고사, 현장형 문제, 채점 당연히 들어가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기출은 최고의 문제집이다 이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기출만 떨지 않고 시간 안에 잘 쓸 수 있다 하면 시험 보러 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진단 공개 모의고사 먼저 봐서 이때까지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렇게 미리 알려드려요. 6월 10일은 기출 2014 상하다. 그럼 선생님이 상하를 공부하고 오시겠죠. 그럼 저는 그 상하와 비슷하지만 다른 기출 변형 문제를 모의고사로 낼 거예요. 그래서 미리 2개씩 공부해 오실 수 있도록 2개씩 잘라놨어요. 2024는 또 나오기 힘들죠, 바로. 2024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빼고 2023까지 2개씩 해서 선생님들은 2개의 기출을 아주 자세하게 보시게 될 거고 이 기출이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의고사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형 문제가 좀 더 강화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현장형 문제를 많이 못해요. 어렵기 때문에 배우신 다음에 6, 7월이면 할 수 있다. 달력을 보시면 그래서 월요일날 쭉쭉쭉쭉 하게 되겠죠. 또 월요일날 쭉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집이 있는데 여기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뒤에 이제 기출이 들어있어요. 기출 풀이가 들어있고 카페 파일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되고 뭐 파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8, 9월이 되죠. 그래서 공부가 질이 달라져. 개념도 했고 기출도 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이제 돌리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영역별로 핵심 이론을 보면서 이때는 마인드맵을 가지고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구슬을 가져왔는데 이제 8월이 됐다는 건요. 시험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때 시작하면서 자료를 막 모으고 책을 더 사고 강의를 더 듣고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보러 가야 돼서 임용은 너무 양이 많아서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슬을 지금 작게 막 마법사가 굴리듯이 내가 지금까지 펼쳐놓은 6, 7월까지 공부를 접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재보다 더 함축적인 마인드맵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국가공무원 5급 교육학 시험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공부하는 거는 문제 스타일만 달라요. 그래서 그 기출
그해의 기출을 가지고 변형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당연히 채점도 하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간단하게 펼치면 안 된다.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임용은 너무 양이 많아.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 내려가는 거. 오히려 양을 늘렸다가 공부한 양을 줄여가는 게 중요해요. 정리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과정, 평가, 방법, 심리, 그 다음에 기타 마이너 영역. 안 나오겠지만 불안하니까 한 번 본다. 한 번 더 복습한다. 이렇게 마이너 영역으로 묶여져서 돌아가게 되고요. 마인드맵을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교육과정의 유형이 지금 하나의 파트인데 상반기 때는 이거 하나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4시간이에요. 3시간에서 4시간이야. 하루 동안 이걸 배워. 근데 하반기 때는 이게 한 장으로 이제 간추려지게 돼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이제 7월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온라인 진단 모의고사를 하고요. 이렇게 되겠죠. 9월까지. 그래서 이게 쭉 가고요. 이제 9월 달에 약간 겹치는 주가 생겨요. 그래서 9월 1주부터는 이제 온라인 진단 공개 모의고사로 여기까지 또 내 실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부터는 이름이 이제 실천 카운트다운 모의고사로 마지막 과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모의고사가 들어갈 때쯤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막 두근두근 하게 돼요. 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저한테 이제 이때 되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공부하려고 앉아있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때 선생님들의 심리가 제가 느껴보니까 이거야. 10, 9, 8 이거 있죠. 10, 9, 8, 7, 6, 5, 4, 3 계속 세고 있어. 모든 사람들의 카톡에 D 몇이 시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이제 실전처럼 시험과 똑같은 시간에 쓰는 게 중요한 기간이 됐다. 자,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봤던 얘가 이제 두근두근 다가오게 된다. 이때는 지금까지는 월요일 중심으로 교육학을 공부를 해왔는데 토요일이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날 9시에, 오전 9시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도 여기서 10번 나올 거예요. 토요일날 9시에 똑같이.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에 써보는 것을 적어도 10번은 해야 된다. 그래야 내 몸이 적응을 하겠죠. 금요일날 일찍 자는 거 중요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시험이랑 똑같이 해보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10, 9, 8, 7 거꾸로 가. 6, 5, 4, 3, 2, 1 하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올해는 시험지를 보는 분도 많았지만 오셔서 보시는 분도 많았지만 이제 들고 가시는 분도 많았어요. 이 주변에 학원이 많기 때문에 각자 전공으로 시험지를 받아서 전공으로 간 다음에 거기 가서 시간 똑같이 교육학 1교시, 전공 2교시, 전공 3교시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 간식까지 똑같이 먹으면서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라죠. 약간 그 스타벅스에서 드시고 가실래요? 가져가실래요?처럼 교육학을 이제 여기서 쓰실래요? 아니면 테이크아웃 하실래요? 테이크아웃이 인기가 많았어요, 올해. 테이크아웃을 제가 준비했다가 이렇게 막 드려. 서로 얼굴이 새카매져. 저도 새카매지고 선생님도 새카매지고.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어려운데 하다 보면요. 나의 약한 영역을 발견하게 돼요. 누구는 계속 행정에서 감점이 나고 누구는 과정에서 감점이 나고 그래서 이때 또 한 번 정리가 필요해서 하루에 끝내는 교육과정 평가 교육과정이랑 평가 영역을 합쳐서 하루에 끝내 심리를 끝내, 방법을 끝내, 행정을 끝내 이런 특강들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모의고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걸 제가 사전 촬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받으시고 문제 끝나면 인강은 개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래서 그때는 오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되고 이렇게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우리 시험의 전주는 바로 수능이에요. 수능 시험 바로 전주는 유초등이에요. 그래서 유초등도 교육학을 봐요. 그래서 그 교육학이 우리한테 시사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그 시사점과 총정리 특강 시험 보기 전에 하루에 이제 막 다 끝내 중요한 것만 그게 특강이 11월 10일 날 있고 11월 18일 날 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 채점을 해드리는데 기간이 촉박해서 마지막 이거 11월 16일 문제랑 11월 18일 문제만 채점을 못 해드려요. 시험 보러 가 채점하다가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 채점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때 또 중요한 건 이제 학술대회 연구 동향 그때까지 모아져서 새로운 논문이 뭐가 나왔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올해도 여기서 한 문제가 학술대회 연구 동향에서 CAT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최근의 동향을 한 번 더 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43 플러스인데 한 50번 정도는 저랑 계속 주고받는다 채점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기 싫은 거, 글 쓰는 거 싫잖아요. 하기 싫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체력 단련이랑 똑같습니다. 요즘 이제 2차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연간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 다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홈페이지가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이제 인강 전용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전용 홈페이지가 오픈한 기념으로 지금 교재 증정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선착순 100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인강에만 관심 있으시면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직강에도 관심 있다. 그러면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서 오늘 설명드린 것은 쓰자, 받자, 보자. 그래서 적중이다. 이 문제를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학은 그 쓰는 능력을 가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디까지나 조연의 입장에서 1교시 교육학과 2차 심층 면접을 제가 잘 받쳐드려서 선생님들이 전공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조연 역할, 주연의 역할을 넘보지 않고 조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이제 교육학을 가르쳐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상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무료 특강 이제 1월 2일, 1월 4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에 관계없이 무료 특강에 많이 오셔서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